1997년 급등 후 1998년 폭락을 맛보고 있는 인천광역시, 2007년 급등 후 2008년 폭락을 맛보고 있는 인천광역시, 2021년 급등 후 2022년 폭락을 맛보고 있는 인천광역시. 과거에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다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어떤 하락기가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지, 현재 하락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어떤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특히 초반 1에서 2분 정도의 인천광역시 하락기 이야기와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하락률 1위에서 3위 아파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02년 월드컵 호재를 맞아 빠르게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을 진정하고자 2003년 5월 23일 수도권 전역에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며 아파트 구입을 어렵게 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같은 해 2003년 10월 2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광역시로 투기과열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조금씩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웅크리고 있었던 개구리 마냥 매매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투기 수요가 난리치자 정부는 더욱 단단한 투기 억제 정책으로 맞서며 개인들이 아파트를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을 하더니 송도 더프라우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이 4,855대 1이라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프리미엄이 1억 원까지 상승을 하며 언론에서는 당첨자 명단을 공개할 정도로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라? 당첨 금액은 3억 원인데 1억 원 복권? 이거 얼마를 받는 거죠?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은 급속도로 하락을 하며 무려 1년 동안 월 2.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약 1년이라는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하락폭이 컸던 만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는 약 6개월 동안에 월 0.8%까지 하락하며 전체 2.7%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락 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전체 11.55%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총 14.25%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에는요. 21년 월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던 인천 아파트의 매매 지수는 22년 6월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 월 2.6%의 하락률을 보이며 지금까지 약 12%의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음 달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많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부터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5위부터 1위의 아파트를 빠르게 살펴본 뒤에 위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송도 809에 위치한 송도 SK뷰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 은송초등학교와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중학교가 있으며 반대편에는 수변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30년 착공 목표로 한 송도 809 연장선이 들어오면 더욱 편리한 생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공원이라고 하기보다 빈 땅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많이 허전하고 2024년 개교 예정이었던 중학교는 공공기관은 공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2021년 중순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5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809에 위치한 미송중학교는 과밀이라 2024년까지 중학생 가정의 세대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도 SK뷰는 2021년 최고 11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으나 현재 6억 9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4억 1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으로 2월 한 달 동안에만 21건의 거래가 생기며 최근 3개월 동안에 약 9천만 원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될 만한 본질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순간적으로 상승세에 돌입이 되었다고 투자를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그 시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호가는 6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호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융자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 집에 융자금, 즉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만 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참고로 채권 최고액은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의 120%를 상정하는데요. 대출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억 4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이 될 것입니다.
송도 SK뷰의 KB 시세는 현재 6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의 합이 5억 2천만 원이니 KB 시세보다는 낮아서 첫 번째 조건에는 만족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만 원이니 KB 시세의 60%보다 낮기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이외에도 융자가 있는 주택에는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조건들이 해당이 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입 조건과 관련된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4위는 더샵 그린스퀘어입니다. 송도 509에 위치한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아파트는 송도 내 건폐율이 9%로 녹지 비율이 가장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이름에 그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아파트는 2014년에 준공된 10년차 아파트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송윤아라고 불리우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어 송도 최고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첨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하철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거리가 있으며 학원가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1년 11월 11억 원의 최고가 거래가 되었던 이 매물은 전세 5억 9천만 원에 맞춰지면서 5억 1천만 원 갭 투자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4억 5천만 원의 손실로 투자 금액 대비 손실이 무려 88%에 달합니다. 언제나 과도한 공급과 단기간 급등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자산 투자는 지양해야겠습니다. 매매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 호가는 약 3억 원에 나와 있고 융자가 없는 집인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3위는 송도 109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물결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더샵 센트럴파크와 대조적으로 큰 특징이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멋진 센트럴파크 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13억 6,500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는 1년 만에 5억 6,500만 원이 하락을 하여 8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8억 원의 거래가 된 이 매물은 4억 2천만 원의 전세를 주는 갭 투자로 보여지며 최근 실거래와 매물이 9억 중후반대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와 전세 매물은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이며 매매 호가는 9억 5천만 원, 전세 호가는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위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언더월드 스테이트입니다. 1호선인 간성역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인 서바이 시장역이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바이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어 장보기가 수월하여 가정주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21년 11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주언더월드 스테이트는 23년 2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며 45%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1월과 2월에 거래가 많았던 송도 신도시와는 달리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호가는 4억 2천만 원, 전세 호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1위는 남동구에 위치한 9월 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인 석천 사거리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면서 석천 초등학교와 9월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중품화 아파트입니다. 1단지의 경우 1108동부터 1116동은 롯데캐슬이고 나머지 동은 모두 힐스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광폭 베란다로 2m의 넓은 베란다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베란다에 간이 화단을 설치한 경우 2m까지 폭을 넓히도록 허용해 주었으니 비슷한 연식의 단지에서는 거실 확장 시 보다 큰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1년 9월 최고 7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9월 힐스테이트 1단지는 23년 2월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47%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 2월에만 전용 84 기준으로 약 3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물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물을 살펴보면 매매 4억 500만 원, 전세 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같은 전용 84이지만 33평형과 34평형은 평균 2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이가 나고 있으니 타입별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1998년의 하락기를 살펴보면 14개월간 약 1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8년 하락기를 살펴보면 4년 4개월간 약 14%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 하락은 약 12%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998년과 2008년 하락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못해도 14에서 18% 정도는 되어야 가격적으로 바라보아 일명 바닥권이 돌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분양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은 2013년 하반기부터 안정권이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융위기 이후 입주 물량은 2013년부터 안정권이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축에 대한 심리가 좋지 않은 현재는 미분양을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향후 2에서 3년 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인천의 입주 물량이 안정권이 돌입이 되는 구간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024년 하반기부터는 매력적인 가격 외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역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